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쓰는 일, 출판에 관한 일에 대한 제 경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냈던 저의 경험담입니다. 기자로서 또 콘텐츠를 만든 사람으로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언론계에도 나름의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지면을 제작하느냐 아니냐로 또 은근히 구분이 됩니다. 또 그 지면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도 많이 판가름되게 되죠. 종이신문을 만드는 건 단순히 종이 위에 글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 매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보여준 상징이에요. 요즘 다들 유튜브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이신문은 전통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은 저희 언론계 내부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보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운전기를 돌리고 기자 수십 명을 굴리고 그리고 신문 100은만까지 또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이 고비용의 인프라가 됩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는 매체는 정말 몇 안 되고요. 믿을 만한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유튜브로 방송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영향력이 많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상파 방송국이라는 건 여전히 본인들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지상파 방송국은 미세가 있어요.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도 직접 수신율이 거의 1%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규모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거는 은행이 각 금싸라기 땅에 비싼 건물을 입주하거나 비싼 사옥을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온라인 뱅킹이 활성화되어도 시내 중심가의 대형 건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 자체가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신뢰의 표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이만큼 돈이 많아요 라는 게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은 책이라는 것, 이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물도 비슷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책을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특히 콘텐츠를 다루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약 5년 정도 팟캐스트를 했고요. 700편 정도 넘게 업로드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크게 바꿨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익도 많지 않았고요. 특별히 달라진 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팟캐스트가 계기가 되어서 책을 쓰게 됐을 때 그 팟캐스트에 모였던 원고가 제 책을 쓰는 데 있어 하나의 리소스가 됐을 때 이때 이게 다룰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책을 낸다는 건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일이더라고요. 책을 쓴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고요. 2016년부터 쭉 이어진 그런 팟캐스트를 접고 2022년부터는 대충 가끔 가다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그 다음엔 대부분은 다 이제 글과 책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한 권 또 냈고 그게 계기가 돼서 2023년도에 또 2권을 또 냈습니다. 출판사는 저를 존중해 줬지만 이게 기획 출판으로 되다 보니까 출판사가 원하는 방향에 상당히 좀 맞춰야 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마감 압박도 있죠. 게다가 출판사도 기업이고 이 책을 내는데 상당 부분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출판사를 돕기 위해서라도 마케팅에 신경을 좀 써줘야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벽을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출입처라는 그런 좁은 테두리에 있다가 출판시장이라는 거대한 이 콘텐츠의 이 테두리로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이 브랜드로나 봤을 때 아니면 뭔가 이제 구매력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많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즘 책 시장은 또 팬심이 좌우하니까요. 지식을 쌓으려고 책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좋아하는 작가의 책, 그러니까 내가 팬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의 책을 굿즈처럼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잘 팔리지 않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좀 씁쓸했고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못 모르고 책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 나만의 콘텐츠 그리고 뭔가 제대로 알고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뢰받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경제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경제학 이론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굳이 출판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저만의 뭔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자가 출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비용을 좀 들여서 뭐 출판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방법인데 전자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한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 15만원 정도를 내면 전자책 형태로 기본 편집을 해줍니다. 사실 이 기본 편집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귀찮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진짜 하다가 지금 정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대행해주는 그 업체가 있고, 그리고 대행을 넘어서 이제 유통까지 해주니까 저로서는 정말 깔끔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썼던 원고를 정리해서 올렸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곳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딱 하니 올라왔습니다. 뭐 처음에 책을 냈을 때 그런 짜릿함보다는 뭐 덜 했지만 그래도 한 권 더 썼다, 내가 하나 또한 이뤄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자가 출판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전자책 출판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진짜 첫 번째, 진짜 내 책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고요. ISBN이라고 하죠. 이게 유통되는 책에 붙는 이제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ISBN이 붙고 또 나중에 또 종이책으로도 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가장 좀 위안이 됐던 게 출판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다시 말하면은 출판사의 마음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가 돼요. 이게 출판사가 보통 이제 책 한 권 내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 이렇게 들여야 되는 건데 되게 미안하거든요. 책이 안 팔리게 되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였다. 물론 마케팅 부담은 여전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책을 낼 수가 있고, 책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내 소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건데요. 비용이 쌉니다. 저는 한 10몇만 원대로 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한 표지 디자인도 맡기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맡긴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잘 모르는 상태였고 테스트 삼아서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을 되도록 적게 들었고요. 표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종이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면 50권 정도 이렇게 좀 인쇄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출판사 차원의 마케팅을 뭐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제가 다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교보문고에도 하루에도 아마 수백 권의 책이 등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출판사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하고 유명한 분들이 책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히 제 책이 눈에 띌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전자책 시장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종이책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뭐 첨부 판매도 전자책에선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시장이 좁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명확히 타깃을 갖고 가져가야 합니다. 소설보다는 실용서, 그러니까 노하우나 팁을 공유하는 주제가 유리하겠죠. 뭐 예를 들면 상권 마케팅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유튜브 운영 노하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직접 채권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런지 이런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좀 책으로 하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책을 낸다는 거는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에요. 유튜브든 브런치든 어떤 방식이든 나를 알리는 채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채널에 구독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뭐 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 붙겠죠. 그 책은 또 종이든 전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한다는 거죠. 누가 읽든 안 읽든 내 이름을 세상에 남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무명의 출판 후기였고요. 기획 출판부터 전자책까지 이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